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플러스 최진봉 교수, 백성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전국에 권역별 응급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급한 경우에 닥터 헬기라는 헬기로 이송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전국에 6대가 있는데 제대로 뜨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어쩌면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닥터 헬기가 정확하게는 어떤 뜻입니까? 소방 헬기하고 닥터 헬기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 헬기는 사실 불을 끄기 위해서 운용하는 헬기잖아요. 거기에는 특별히 응급수술이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어요. 근데 닥터 헬기는 움직이는 응급실이라고 불릴 만큼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는 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가운데도 수술이 가능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중요하더군요. 예. 단순히 이렇게 환자를 응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게 아니고 예. 의사가 그 안에서 탑승해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혈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네. 피를 빨리 멈추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수술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장비가 설치돼 있는. 네. 그래서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릴 만큼 네. 그걸 이제 닥터 헬기라고 할 수 있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구출해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온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의사들 다 타고 있고 사고 현장에서부터 길에서 막 수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에서 응급조치하면서 수술 간단하게 해서 피 맞는 거 좀 막아놓고 숨 쉬게 놓고 헬리콥터로 실어서 빨리 병원에 오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저 하늘에 뭐가 많이 떠다녀요. 그리고 이게 전국에 6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네. 6대가 있습니다. 6대 있고 예. 내년에 한 대 더 들여온다. 뭐 이건 계획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거 오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헬기 소음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것 때문에 외상센터까지 위기다.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금 경기 북부권역 외상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곳 인근 이제 주민들이 이 닥터 헬기의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민원을 네. 낸 건데 이런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헬기가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아기가 막 경기를 하고 집이 무너지는 듯한 진동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그 당시에 나온다 이거죠? 네. 지금 이 성모병원에서는 1년에 헬기 한두 번 정도 뜰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자주 뜬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니 이걸 대책 강구하지 않고 손만 놓고 있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공청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청에서는 이제 민원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허가 그 사항 자체 허가 조건을 미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시설, 그러니까 헬기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공문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아니 거기에 헬기장이 없으면 그럼 그게 무슨 저기 응급의료센터야. 네. 그렇게 되면 북부권역 외상센터 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기준에 굉장히 안 논란이 맞는다 되고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헬기장이 없으니까.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외상센터라는 건 생명을 살리기 그렇죠. 위해서 시급을 다투는 건데 헬기가 시끄러워서 못 내린다, 못 뜬다 때문에 외상센터까지 없어질 만한.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의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시간,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환자를 구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응급수술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민원 때문에 헬기장이 사라지고 헬기장이 사라져서 결국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의료센터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이건 너무 황당한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일단 병원 측 입장이나 뭐 많은 대중들도 이것도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분명히 불편함이 있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에 이제
피해가 가는 것 자체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또 불편한 그곳 경기 북부나 이런 네, 데 그렇습니다. 주민분들도 좀 더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해 왜 판문점에 귀순한 북한 병사 예. 정말 총을 여러 방 맞아, 그랬죠. 맞았죠. 예. 그 병사도 그래서 저 북부 외상센터가 아니고 남부 외상센터로 온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 그런 이유도 그런 있다고. 이유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국종 교수가 있는 곳이 남부 아무래도 거기가 정통한 거기가 곳이니까 정통이고 또 아주대병원이 그렇죠. 네. 아주대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어.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중요한 사안이 됐고 그래서 바로 남부 권역 예상센터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판문점 귀순병사 치료하는 그 방금 그 장면에 나왔던 이국종 교수 우리 국민들이 아마 다 알 겁니다. 이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민원이 아까 보신 런던에서 어디서도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개선 사항으로 인해서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아까 보신 거에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른 날씨에도 용감한 파일럿과 비행사들과 항공대원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진일보하는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규정은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착륙이 안 되니까 네. 병원 보고 해결하라 뭐 네. 이런다면서요. 그럼 병원이 근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병원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주변에 주거 환경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과밀한 다 곳에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정말 이런 민원을 받지 않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산속이나 이런 곳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병원한테 해결하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병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국종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전체를 방음벽을 설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현실적으로 뭐 그걸 설치할 만한 예산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병원이 해결해. 해결 안 하면 헬기장 폐쇄할 거야. 그러니까 민원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 되는 그럼 거죠. 병원도 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건 네. 사실 지금 이국종 교수 같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 모든 걸 희생하는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봐야죠. 게다가 사람이 심한 외상을 받는 게 어디 밤낮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닥터 헬기는 밤에 또 운영하면 안 된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00여 차례 비행 중에서 한 43%가 야간 비행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일단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닥터 헬리는 야간에 출동을 안 하게 프로토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방헬기는 그래도 야간에 출동을 하거든요. 야간에 비행을 하니까 아직은 소방헬기도 출동하고 있죠. 왜 닥터 헬기는 야간에 출동을 하나요? 야간에 출동을 안 해야 누구나 편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간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누가 해놨겠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죠. 야간에 헬기가 못 나른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할 이국종 말이 교수가 없어서. 저기서 할 말이 있지만 말을 아끼는 겁니다. 밤에 야간 헬기가 뜨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관행적으로 야간에 뜨지 못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지금 네. 조금 전에 이국종 교수 말한 것처럼 우리 밤에도 헬기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헬기가 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정한 프로토콜 상으로는 이 닥터 헬기가 밤에 못 뜬다는 거예요. 네. 통상적으로 이런 응급 환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밤에 환자들이 더 많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뜰수 있는 밤에는 사고 나면 안 되겠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건 소방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소방헬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를 빨리 데려오는 거에 이제 그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뭔가 응급수술이나 응급시술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되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공무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거기다가 또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주간에만 뜨는데도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야간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민원. 자, 앞서 이 해당 광역 그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는 곳에서 닥터 헬기가 뜨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많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 헬기가 어딘가 사고 난 지점에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리는 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인계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어느 학교에서 조그만 운동장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그 운동장에 내려야겠죠? 네. 근데 아닙니다. 정해진 곳에만 내려. 네, 그러니까 환자를 그 인계점까지 데리고 와야 그래야 거기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농구장에서도 이착륙을 하는 뭐 응급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건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소방 헬기는 어디든 내릴 수 있고. 네, 그렇죠. 아까 소방 헬기는 운동장에 내릴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오히려 소방 헬기가 내리면 안 되고 닥터 헬기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모든 그런 관행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하는 이 닥터 헬기가 밤에도 못 뜨고 네. 뭐 장소의 제약도 많고 거기다 민원까지 있고 굉장히 지금 닥터 헬기가 사실 무용지물화 돼가고 있는 그래서 거죠. 닥터 헬기 6대나 준비해 놨는데 이게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 그러니까요. 통계적으로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 불가,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게 된 통계를 내봤어요. 네.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은 게 인계점, 비인계점, 인계점이 없는 지역. 그것 때문에 못 내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규정된 저 착륙 장소가 아니라 아니면 못 네.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계점이 아니면 못 내리게 하는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헬기 같은 경우 아무데나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군 헬기도 아무데나 내릴 수 있고 왜 네. 닥터 헬기만 특별히 인계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니면 못 내리게 만드느냐. 이것 네.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헬기를 구입해 놓고 실제로는 운영을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차가 가다가 사고 나서 중증 외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차를 다 세우고 고속도로에도 내려요. 네. 양쪽으로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결국 보건복지부가 너무 안일하게 본인들이 욕 안 먹고 민원 안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운영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저 주차장 만차여도 13%의 경우 헬기가 못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다쳐가지고 분초를 다쳤는데 닥터 헬기가 출동했는데 주차장이 만차에서 못 내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행사 진행도 있습니다. 행사 진행도 있고요. 행사를 중단해야죠. 그럴 때는. 네. 자, 이어서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중증 외상을 당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갖다가 사고 시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세 개의 피크를 가진다고요. 근데 퍼스트 픽이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다가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 피크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1시간 내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져서 질질질 새나가고 있는 피를 일단 지혈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첫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첫 1시간 동안을 골든 아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평균 어느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막 7시간이 넘게 나오기도 하고 7시간.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외상센터만 따로 보면은 그나마 좀 많이 여기를 곧장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골든아워를 지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출동하거나 가까운 데 갔다가 좀 여기저기 들리시면은 여기도 4시간이 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병원 가다 저 병원 가다 큰 병원으로 가라. 출발하고 그냥 고속도로 그 사고 현장을 막아버리고 네. 그 자리에서 착륙해서 환자를 다시 이제 말씀 아까 병원으로 저 옮기는 최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사고 나면 고속도로도 막아버립니다. 독일은. 네. 자, 중증 외상 환자라는 게 큰 사고 나서 뭐 뼈가 부스러지고 뭐 내장이 파열되고 이런 상황인데 4시간, 7시간 있다 도착하면 그 어떤 처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17곳이 선정됐고 네. 권역별 외상센터도 좀 알아보죠. 네. 그중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13개소. 네,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준비 중인 곳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어도 이 권역 외상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이건 운영하면 할수록 일단 적자입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예산은 많이 배정돼 있는데 의사가 없어요. 정부가 의사 1인당 1억 4천만 원씩 지원하는데도 사람이 없다는 일단 이런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를 다투는 흉부외과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망 사고가 종종 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응급한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사망 사고가 종종 나면 나중에 소송도 당해요. 네. 거기다가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지금 이국종 교수님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24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네. 많고요. 그 지금 1인당 1억 4,4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권역 외상센터 만들었는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있어야 권역 외상센터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지자체에서 1,800억 정도를 들여서 안전체험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네. 그 돈이면 권역별 외상센터 다 돌아가고 남는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도 거의 모이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엉뚱한 데 쓰고 정작 필요한 것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의사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까 네. 지금 만들어만 놔놓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네, 만들어놔 놔놓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2년 전에 왜 전주에서 2살 배기 아이 크게 다쳐가지고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부 곤약별 외상센터 지정돼 있는 곳인데도 갔더니 우리 애 소아애라 못한다고 해가지고 애 숨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부가 지정 취소 검토했다는데 예. 그렇다고 지정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또 병원들은 은근히 지정 취소를 원한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운영비도 안 나온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지금 백성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간호 인력이나 의료진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억 4,400만 원 줘도 차라리 다른 거 편하게 하지 뭐하러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 네. 그럼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에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일 안 했으니까 너희 문 닫아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의 준비, 미비한 네. 점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은 오히려 불용되는 게 그러니까요. 정부가 확보했는데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의사가 없으니까 못 쓰죠. 의사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취재해 보면 이런 중증 환자는 의료진 거의 뭐 의사, 간호사 뭐 10명이 붙들고 5시간, 6시간 수술해도 살아날지 말지인데 그렇죠. 그 건강보험 수가가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쌍꺼풀 수술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의사를 해도 저는 흉부외과 의사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랑. 그러면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국종 교수 같은 이 스타 교수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이런 무언가 좀 지원은 생기는데 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하는데 그래 돈을 들이지 뭐 끝. 근데 돈을 들여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